정치권 얘기 하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개 총선이 가까우고 그러면 이제 좌판을 벌이는 사람들이 꽤 네. 있습니다. 네. 정치권에 뭐 책사다 뭐다 해가지고. 그런데 아무튼 뭐 이 금태섭 전 의원하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좀 합작을 하는 것 아닌가. 과거에도 두 사람이 뭐 신당을 만드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다음 달 18일에 이 김태섭 전 의원과 김경률 회계사 있지 않습니까? 조국 흑서 선사. 그 사람이 이 포럼을 만들어 갖고 토론회를 의원회관에서 이렇게 연다고 하네요. 그래갖고 관심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포럼 이름이 뭐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준비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극단적인 대립을 빚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가르기가 워낙 심한 정치를 벌이고 김종인, 뭐 금태섭 전 의원, 금태섭 전 의원은 왜 민주당에서 공수처 반대했다가 쫓겨난 사람이죠. 김경률 변호사는 회계사는 조국 흑서 쓴 사람이고 참여연대 뭐 요직을 맡았다가 그 사람들이 제3지대에서 뭐 좀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그냥 총선을 계기로 뭐 포럼을 여는 건데 여기에 또 좌장을 또 김종인 우리 정치에서 그래도 비중이 있죠. 그렇죠. 뭐 비난도 많이 받고 뭐 하지만은 또 무게감은 있고 지금 올해 40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 84시죠. 그러니까 은퇴는 없거든요. 끝까지 뭐를 좀 하려는 그런 움직임인데 지금 극과 여야가 강대강 극과 극 대치 상태에서 제3지대에서 뭘 좀 모색해보는 모임 이게 좀 불씨가 지금 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언론 인터뷰 기자들이 이제 전화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당면한 문제가 뭐라는 것을 짚는 정치 세력이 나타나야 한다. 맞는 얘기죠. 그런 일을 하다가 보면은 제3당 창당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양당은 문제 해결에 관심을 보이지를 않고 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런 포럼을 통해서 해결 방법을 내놓으면 국민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정치 세력화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다. 그런데 자신은 직접적으로 뭘 하지를 않고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뒤에서 다 막구 정치를 잘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중대선거구제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대선거구제가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은 경우에 따라서 이러는 제3 정치 세력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소선거제는 이제 한 명만 하기 때문에 이 아무래도 그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유리하죠. 둘 중에 하나가 지역도 되게 분할을 하고 있는 게 유리한데 만약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한 지역구에서 몇 명이 되니까 뭐 같이 따라서 제3지대 당도 뭐 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여건은 좀 자꾸 무르익고 있죠. 여도 야도 중도층 무당파가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뭐 한 30% 이렇게 되니까요. 지금 여야가 지금 적과의 동침이잖아요. 상대방이 잘못하는 거를 오히려 서로의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서로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는데 이 기득권 타파를 좀 하자 하는데 특히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호남 민심이 지금 많이 좀 흔들리고 있거든요. 호남이 민주당에 대해서 좀 떠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국민의힘 가기는 못하고 호남에 누군가 깃발을 들으면 또 힘을 모을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가시화되기는 좀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민주당, 국민의힘, 민주당이 기득권화가 돼 있어요.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성철과 모색 포럼에는 뭐 10여 명의 회원이 있다는데 아마 진보 세력들이 많이 좀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몇 사람들이. 다만 이 토론회에는 민주당에서는 이상민 의원 그리고 민주당 청년 TF위원을 지냈던 권지웅 씨 또 국민의힘
도봉갑위원장인 김재섭, 네, 젊은 청년이죠. 청년정의당 대표 김창인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결국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에 앞서서 좀 움직인다. 예.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예. 거기에 좌장을 맡았다는 것은 예. 김종인이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흡인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뭐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도 뭐 발표자로 참여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김종인 전 위원장 얘기대로 이런 토론이 활성화되고 그럴 경우에는 민주당이라든가 또 제3세력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해갖고 새로운 정치 세력화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일단은 뭐 무당파도 늘고 중도층이 극단적인 정치에 대해서 지금 혐오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 토양은 좀 마련됐다고 봐야죠. 다만 이제 제3지대나 제3정당이 하려면은 뭔가 좀 깃대를 들고 나오는 그 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3지대에서 그만한 사람이 좀 쉽겠는가 뭐 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런 움직임은 계속 좀 활기를 띠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최근에는 언론도 좀 뭐 현안들이 없으니까 출연도 조용했는데 이제 이런 뭐 신당 얘기가 어떻게 나오고 그러면 또 언론에 활발히 나가서 또 미디어에서 스피커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지금 갈 곳이 없는 이준석,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합류를 하게 되면은 좀 뭔가 이 기대가 커질 수 있는 것 아니냐. 또 그 사람들은 일정 부분 지지층이 있고 또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은 완전히 김종인이 멘토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종인 퀴즈라고 봐도 그러니까요. 정도로. 그래서 김종인과 이준석이 결합하게 되면은 새로운 신당 창당도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죠. 과연 이준석이가 내년 1월이죠. 이 징계가 풀렸을 경우 4월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도 지금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뭐 일단은 쉽지는 않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3의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노원 병에 가서 안철수하고 뭐 또 세게 한 판 붙는 수밖에 없는데 뭐 쉽지는 않다고 봐야죠. 유승민도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유승민도 갈 곳이 없죠. 대구 가기도 그렇고 수도권 오기도 그렇고 유승민도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유승민은 지금도 한일 정상회담 가지고 민주당보다도 더 세게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국민의힘 지금은 소속이 국민의힘 당원 아닙니까? 당원이죠. 그래도 그런 건 좀 지나치지 않느냐. 유승민은 참 저분은 도량이 좁아요. 도량이. 그러니까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밉다고 그래도 한일 회담이나 이런 거는 미래를 위한 결단이다. 다만 디테일한 건 좀 보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나라 팔아먹은 것처럼 저렇게 여당 그 한때 의원이 저런 얘기 한다는 게 안타깝게 짝이 없죠. 그래서 이 갈 곳 없는 이준석, 유승민 쪽이 만약에 이 김종인이라든가 금태섭, 김경률 이런 사람들과 손을 잡으면은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만만치 않은 제3세력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는 게 정치권 일각에서 보는 시각인데 아직은 이제 막 태동 단계란 말이에요. 또 총선까지는 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공천에서 탈락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도 또 흡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력이 좀 커지면 또 그러죠.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당분간은 그냥 포럼 이름이 성찰과 모색 포럼이거든요. 성찰과 모색만 하지 않겠느냐. 당장 뭐 기대를 꽂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정치권은 뭐 아직도 살아있는 책사로 불리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좌판을 깔았다. 저는 나름대로 좀 크게 보고 좌판을 깐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를 했던 사람들은 절대 정치 못 떠납니다. 완전히 본인이 끝났다 할 때까지는 못 떠나요. 아직은 좀 우려먹을 부분이 있어요. 사람 관심 받는 거 여기에 대한 본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 빵세인가요? 책에서 빵세를 예. 지었죠. 파스칼이. 혼자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고요한 방에 혼자 있을 수 없을 때 생긴다. 혼자 있어서 그걸 사유하고 명상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혼자 있는 거를 부담스러워하고 그걸 못 참아하면은 모든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아마 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뭔가는 계속 일을 하실 분이죠. 네. 그게 좀 미래를 위해서 좀 이렇게 하면 뭐 나쁠 건 없죠. 예. 정치라는 거는 뭐 지혜가 필요한 거지 뭐 노동력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다만 이제 너무 친소 관계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또 다른 파당을 짓는다거나 이러면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제3세력이 예. 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형성된 것 네. 아니겠습니까? 네. 여야 정치권이 그렇죠. 극단으로 예. 이렇게 대결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국민들로부터도 어느 쪽도 지금 지지를 받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민주당도 이재명 방탄 정당이 돼 보면 비명계는 당에서 지금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내년 공천 못 받을걸요 아마. 그러면 이런 데 합류를 하는 네. 거죠. 이낙연 보고 퇴출시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득이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길 테고 국민의힘도 아마 그 친윤 쪽으로 자꾸 좀 단일 대우가 되면은 또 소외되는 사람이 또 많이 나올 수가 있죠. 부산에 뭐 17개인가 18개 네. 지역구 되는데 거기 4명 남기고 다 자른다는 그런 그런 기사까지 지금 나오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도 있고. 검사들도 20, 30명 네. 검사 출신들이 투입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다가 김기현 새 대표 처제가 그렇게 지금 뭐랄까 국민들의 기대랄까 이런 것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좀 바지 사장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걸 좀 극복해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 그 좀 키를 좀 못 잡고 있는 예를 들면 뭐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금 최근에 두 번째 그 사고를 쳤죠. 네, 사고를 쳤는데 여기 대해서 강단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김재원도 물론 친윤이죠. 예.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좀 눈치 보는 모습 이걸 보여주니까 당이 그 불만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이런 토대 때문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좀 움직일 수 있는 네. 공간이 생긴 것 아닌가.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러한 제3세력이 좀 태동해가지고 양당한테 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렇죠. 반성하고 자성하도록 하는 네. 그런 촉매제가 되는 건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